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도 애플의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는 대마불사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경쟁력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버핏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버핏의 투자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핏은 과거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이 외에도 경기에 상관없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석유 회사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지금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나오네요. 버핏은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종목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쉐보론 그리고 옥시덴탈 외에도 애플, 코카콜라 그리고 카드 회사인 아멕스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인플레이션 시기를 함께할 만한 주식이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대표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가가 $1,600에 달하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도 전부터 엄청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가격 인상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고요. 그리고 또 한번 애플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여기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막강하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무려 40%를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애정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와서 애플 주가도 역시 많이 하락했긴 한데요. 지난 5년 동안 애플 주가가 300%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요. 지금은 견딜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좀 적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자주 합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데요.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에요. 유상증자 그리고 액면 분할 같은 호재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요, 거품 같은 호재다라고 본다면, 반면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올리는 건요, 전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고 이거는 주주의 지분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이런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는 기업은 아주 건강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애플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있다면요, 든든하지 않으실까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대체로 애플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애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요, 가끔 주식창 보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애플은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네. 그래서 애플은 상승장에서는 공격주, 하락장에서는 방어주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때 애플의 성적표를 한번 보면요, 2019년도에 나스닥이 35.2% 올랐을 때 애플은 한 8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에 나스닥이 43.6% 정도 올랐을 때 애플은 80.8% 올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나스닥이 21.4% 정도 올랐을 때 애플은 33.8% 올랐습니다. 반면 지금 하락장에는 어떨까요? 2022년 올해 나스닥은 연초 대비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은 2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애플은 16.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도 애플의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는 대마불사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경쟁력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넘보기 어려운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제적 혜자 그리고 꾸준한 이익 상승이 인플레이션 시기 종목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워런 버핏이 애정하는 기업 코카콜라는 경기 침체에 굉장히 강한 기업의 전형이에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도 코카콜라의 주가는 일관되게 오르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되게 매력적인 이유는요, 식음료 분야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기나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도 판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역시 코카콜라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주주 친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5억 자사주 매입에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의 68.5% 정도에 달하는 19억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는요, 훌륭하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2.8%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 코카콜라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거나 뭐 장기간 보합 상태로 간다고 해도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 아멕스는요, 버핏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굉장히 애정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아멕스는 지난해 플래티넘 카드의 연회비를 550달러에서 695달러로 올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고, 이거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카드 수수료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역시 상승하고 있어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별다른 수고가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꽤 매력적인 사업의 수입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멕스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코카콜라처럼 배당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실시를 하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아멕스는 현재 기준으로 배당 수익이 한 1.46%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기 매력적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제 쉐보론 그리고 옥시덴탈에 이어서 오늘은 애플, 아멕스, 코카콜라 이 세 개의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에서 제가 직접 투자하는 곳은 애플 하나지만 아멕스나 코카콜라 그리고 쉐보론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애플, 아멕스,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은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가격의 소비자 전가력도 되게 높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물음표지만 하락장이 오더라도 여기는 이제 고배당을 주니까 장기간 좀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탑 10 내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쉐보론, 아멕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도 역시 좋지만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요. 애플 비중만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적당히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코카콜라나 아멕스, 쉐보론 같은 기업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 투자에서 배울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난 상승장에 몇 년 동안 축적을 했던 현금이겠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막 불타기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이 충분한 현금 흐름 덕분이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버핏은 지나치게 높은 현금 비중 때문에 빈축을 사는 일도 있었는데요. 드디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버핏은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버핏에게 배울 점 1번은 바로 이 현금 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인플레이션 시기에 마음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